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4월, 이제 5월 곧 다가오는데요.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 대한민국은 역대급 쓰나미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고난의 행군이 뭡니까? 1994년 북한이 1차 핵위기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 그로 인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바로 그 시기가 고난의 행군인데, 우리에게 그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정부 때문에. 이 정부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폭 축소된 한미 정상회담이죠. 일정도, 의제도 오리무중입니다. 참 기가 차죠.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한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뭘 할지도 모른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할 방미단 규모가 축소되었다. 여기에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청와대는 5월 후반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형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가 방미단 조직을 준비하면서 설정했던 인원보다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미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미단이 축소되거나 일정 조율 등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두고 한미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스가 총리가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으로서는 오프라인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뭐 국빈 방문 이런 게 아니고 실무회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고,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다 보니까 90명의, 즉 90명의 방미단이 일본에서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하는 팀, 그리고 경제, 외교, 안보 각각의 팀들이 이제 협의를 따로따로 했었는데, 우리 한국은 규모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축소되고 있다. 왜냐? 가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협상을 할 게 있어야 협상단이 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시다시피 미국의 초청으로, 이 말은 뭐냐? 미국이 너 들어와, 이 말이거든요. 왜 들어오냐? 자,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라는 가이드라인을 일본하고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게, 그래도 동맹국이니까 또 북한과의 이해 당사국이니까 불러서 통보하는 겁니다. 통보가 아니고 한국하고 협의를 할 것 같으면 협상단이 꾸려져야 되죠. 그래서 방미단이 꽤 큰 규모로 돼야 되는데, 협상이 없고 그냥 통보만 받으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미단이 축소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한반도 북한 문제에 우리 한국이 도저히 낄 자리가 없고 한국은 그냥 통보만 받으러 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바로 훌륭한 대통령님 때문에 이렇게 됐죠. 훌륭한 대통령님이 도저히 미국하고 궁합이 안 맞으니까, 궁합 안 맞는 너님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건가 설명만 해줄게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님이죠. 이 님이 대통령 취임했을 때 타임즈에 또 네고시에이터, 협상가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협상으로서 하겠다 해가지고 외교왕 등극했다. 난리가 났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오글거리는 4년 전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다음날 이런 신문 만평이 나왔어요. 이야, 기가 차죠. 동작 그만! 하고 어떤 팔이 문을 빨컹 엽니다. 보니까 19대 대통령 누구 딱 이렇게 하고 있네요. 누구겠습니까? 문이겠죠?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문을 딱 열고, 야, 니들 동작 그만! 하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 육자회담 당사국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 5나라가 완전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한국 대통령이 무서워서, 외교왕이니까, 협상왕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친노 친문 그 커뮤니티인데, 조회수 51,636회. 지금이야 어마어마하게 늘었겠죠. 이때 당시 바로 대통령 취임 그 다음날 오전입니다. 오후인데 이때 조회수가 벌써 5만 넘었어요. 여기에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버렸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달았고 여기다가 미국이 눈치 보고 중국은 구애하고 일본은 전전긍긍 이라고 달아놓고 이야 우리 진짜 우리 대통령 정말 잘 뽑았어. 이니 마음대로 해.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때부터 이제 이 짓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4년 만에 나라를 탈탈 털어먹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털어먹고 있느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주제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 관련한 이 행사에서 축사를 합니다. 영상 축사를 보내는데 여기에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미국은 북한과 마주 앉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라는 축사를 했어요. 기가 차죠. 그랬더니 미 국무부에서 그걸 다 가만히 보고 있죠. 안 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즉각 그 문 대통령의 중국 축사 그 직후에 국무부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핵 해법을 미국 측에 제안했는데 미국은 우리 정부 그리고 매우 가까운 동맹 그리고 동반자 국가들의 목소리와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을 통합해 세계적으로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너 아가리 닥쳐 그 말이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북핵 해법을 내놨죠.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마주 앉고 대화해라. 그리고 중국과 협력해라. 이 말을 했죠. 그런데 미국은 말이야. 우리 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 그리고 매우 가까운 동맹 한국 니들 말고 니들은 동맹은 동맹인데 매우 가까운이 아니잖아 지금은. 그리고 동반자 국가들 동반자는 뭐 동맹보다 더 뭔가 좀 친근스러운 동맹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국가들이죠. 베트남, 대만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거 다 청취해서 정할 것이지 너님 이야기 안 들어. 네고시에이터 웃기지 마.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외교왕님께서 어떻게 외교를 잘했으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와 바다를 인접해 있는 일본이 그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 오염 물을 방류를 하는데 우리가 항의를 합니다. 일본이 강요회를 주재를 해요. 그러면은 그전 같으면은 우리가 미국에 항의하고 또 일본에 항의하고 그러면 한국의 입장도 있으니까 한국에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어떻게 또 조율하고 이 과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명의 이 내각 관료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국 따위의 의견은 듣고 싶지 않다. 우리가 왜 이해를 구해야 하나. 완전히 한국은 개무시를 당해도 되는 나라로 불과 4년 만에 돼버린 겁니다. 한 협상왕인데 외교왕인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는 그 님인데 어떻게 하다가 너님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무시를 넘어서 응징을 준비하는 미국 진영입니다. 한국에 혐의 서한을 발송합니다. 혐의, 범죄 혐의. 한국 니들 이러이러한 범죄 저질렀어. 그거 해명해. 라는 서한이 유엔으로부터 한국에게 왔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이 보도 보셨습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부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와 관련한 유엔의 질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국제적 기준 준수와 관련해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는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그 법은 국제법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잉 처벌의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나는 다른 유엔 인권 보고관들과 함께 한국 정부에 4월 19일자로 혐의 사안을 공식 발송했다. 한국 정부는 그 법이 어떻게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라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이렇게 혐의 사안을 한국 정부에게 보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보낸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했어. 아이린 칸 의사와 표현 특별 보고관. 그러니까 한국은 이 의사와 표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다라는 거 아닙니까? 클레멍 블레 집회 결사 자유 특별 보고관. 한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다. 집회 결사 하면은 뭐 코로나 근황제가 됐다 진앙제가 됐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매도해버리고 이러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다. 그리고 메릴 롤러 인권운동가 상황 특별보고관. 인권 없다 이거죠. 북한 인권 문제 아니고 한국의 인권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여러 분야의 보고관들과 함께 공동사안을 작성해서 한국의 혐의, 자 집회 결사에 대해서는 이런 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런 혐의, 그리고 한국 국내 인권에 대해서는 이런 혐의, 그리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는 이런 혐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혐의 사안을 발송했다. 해명해라. 그리고 해명하지 못하면 범죄국가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외교왕님께서 집권하고 계시는 이 나라가. 자, 그랬더니 한국이 이제 완전히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 미국의 전방위적인 때리기에 완전히 그냥 뭐 두들겨 맞다가 기막히게 나름 아이템을 찾았죠. 바로 백신으로 미국을 자극해서 반미 사조를 일으켜서, 그리고 이 후쿠시마 방출소로 인해서 반일 사조를 일으켜서 이걸로 내년 선거를 한번 치러보자 라는 아이템 생겼죠. 기막힌 카드라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어요. 야, 화이자 필요 없다며 우리한테 뭐 맡겨놨냐? 우리도 백신 없다고. 우리 가을에 부스트 샷 해가지고 세방 네방 맞힐 거야 라고 하는 사이에서도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에는 백신을 보내줍니다. 무료로. 아스트라제네카, 자기네들은 이제 FDI 승인 못 받았으니까 자기네들 국가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있었어요. 그거 야, 멕시코, 캐나다 니들 맞아 줍니다. 모자라? 또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에게는 웃기지 마 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쿼드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쿼드, 대중국 포위 전략인 쿼드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한국 동참한다고 했습니까? 그거 안 해주면서 친구끼리 안 해주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래서 정권에 대한 공세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바꿔라 라고 시작된 반미 공세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가려내서 중도층으로 이러한 반미 사조가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뭐 이 좌파 사회주의자들이야 자기네들끼리 뭐 지지고 볶든 뭐 어떻게 뭐 살면 되는 것이고, 중도로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하냐? 백신은 미국인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가 사올 백신을 중간에 가로챈다? 그건 깡패짓이다.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겠냐? 라고 했죠. 아니, 미국에게 구경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거짓말이죠. 우리는 구경만 하고 싶진 않은데 구경할 수밖에 없어. 이게 사실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데 할 수 없으면서 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진짜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올 백신을 미국이 가로챘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백신 4천만 도스 또는 2천만 회분을 확보했다, 확정했다, 합의했다, 심각하게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계약했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계약했다. 아무도 계약했다 소리 안 하잖아요. 계약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계약서 내봐라 그러면 계약서는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왜? 계약한 게 없으니까. 계약을 했으면 미국이 우리 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서를 인터셉트해서 미국이 가져가면 깡패짓 맞죠. 그런데 계약 안 해놓고 말로 줄게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려봐요. 온 세계에서 지금 화이자, 모더나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좀 주세요. 우리나라 알았어. 이거 가지고 확보했다, 확정했다, 합의했다 라고 계속 뉴스 내보냅니다. 관영 이 정권의 나팔술들을 통해서. 계약서 보자 라고 야당이 하니까 못 보여준다. 왜 못 보여줍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해놨다가 정권 바꿔서 전부 특검해가지고 정말로 백신 계약한 거 없는지 있는지 이거 특검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죠.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 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이 미국이 백신 원료 해외 반출을 행정명령으로 막고 있다. 우리 정부가 예외적으로 반출 허용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 정부가 노력해 거둔 성과다. 노바백스 그 백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장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 노바백스 공장 가동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걸 가지고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성과다 라고 또 뻥치죠. 자, 김어준이 여기는 정말 역대급으로 거짓말하고 있는데, 백신 스와프라는 것은 미국이 생산한 걸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간이 끝나가는 것을 그걸 받아오려고 하는 거다. 거의 틀림없다. CNN이 미국의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것이 3억 도즈 된다고 했다. 미국에 백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곧 썩게 됐다. 그 썩는 거 준다는 거다. 백신 스와프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사실이냐? 팩트체크를 주류 언론들이 했습니다. 정말로 CNN이 미국의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백신 3억 도즈가 있는지
그것을 CNN이 보도를 했는지 해봤더니 그런 보도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얘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그 시청률, 청취율 높은 그 방송을 통해서 방송 청취율 높은 거 그 공공재 아닙니까? 저 같은 이 개인 SNS인 유튜브하고 다르죠. 거기는 공공재 아닙니까? 그 공공재를 가지고 왜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지금 백신 개발된 지 생산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유통기한 끝났다고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백신 스와프 누가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백신 스와프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놓고 스와프 하기로 해놓고 쟤들이 안 줘. 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스와프 한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스와프는 교환하는 건데 뭐 줄 게 있어야 스와프를 하지. 줄 거라고는 욕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 반미공세를 해나갑니다. 왜? 국민들은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냥 미국이 저만큼 쌓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아픈데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데 미국이 안 줘. 그러니까 미국은 나쁜 놈.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반미 선전전을 하면서 체제전환,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착착 준비하고 있는 그들이죠. 자유세계화, 디커플링. 자유세계화 이제 단절을 하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전환하죠. 사회주의로. 북한의 대남선전자로 조선노동당에서 만든 김일성 평전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6.25는 미국의 때문에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다 거짓말한 거. 그거를 국내 출간했는데 유통하는데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을 하니까 통일부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라고 해놓고 한 달째 뭉개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찬양 공무 그리고 출판물 위반인데 통일부에서 살펴보겠다. 아니 무슨 한 달째 아직 다 안 읽나?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을 개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5.18 정신을 넣겠다.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겠다. 아니 뭐 제가 뭐 5.18 정신에 대해서 따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전통 의식 아닙니까? 이걸 바꾸겠다. 왜? 사회주의로 전환해야 되니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개념 확산, 사회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경제체제, 기본소득제, 기본주택제 이런 거 확대해가지고 자본주의, 사유재산 개념을 희석시킵니다. 왜? 넌 일 안 해도 소득을 기본으로 주고 나는 뭐 일 안 해도 집 주고 결국 나중에 북한처럼 다 망하는데. 그리고 기업의 이익공유제. 기업이 일해서 번 돈 그거 하청업체하고 나눠 가져. 대기업은 하청업체하고 나눠 가져. 이게 기업의 이익공유제.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사회주의죠. 협동농장 아니겠습니까? 기업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투자합니까? 그러면 부동산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부동산 이익공유. 자, 집주인이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전세자가. 그래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주인하고 이 세입자, 전세 세입자하고 집값 오른 그 이익을 나눠 가지겠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강남에 전세 들어가려고 거의 뭐 고시 경쟁률 그 뭐 분양받는 것보다 더 엄청난 수준이겠네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을 공론화 계속 반대 부딪혀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주최해서 계속 이제 바람을 일으키죠. 그리고 은행법 일부 개정안, 부채 탕감법을 발의하겠다. 야, 여러분들 빨리 은행에 빚 왕창 내셔야 되겠습니다. 은행에 빚 있는 거 다 탕감해주는 그 법안을 마련하겠답니다. 그럼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죠. 이런 법안을 만들겠답니다. 스튜어디십 코드, 국민연금 이런 국가기관이 기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 국민의 돈을 가지고 기업의 주식을 사서 돈을 굴리는데 기관 투자가인데 거기에 기업의 경영에 관계하면 안 된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없애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지금 뭐 대한항공이다 뭐다 먹는 거 아닙니까? 없애가지고 감사선임 3%. 대주주노는 감사선임 할 때 3% 이길 것만 가져. 우리가 임명해. 그러니까 감사는 국가에서 임명해. 그게 중국 하고 아주 연계된 자든 뭐든 감사는 모든 기술 다 볼 수 있으니까 가져와 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 중국으로 주겠다라는 우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통제, 코로나를 가지고 완전히 주민통제하죠. 반정권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 감시. 저는요 통장 4번이나 틀렸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털리고 나면은 계좌 주인에게 이러이러해서 통장 정보를 무슨 경찰서, 무슨 경찰청에 줬습니다.
오죠. 또 4번이나 그 받았습니다. 팬데믹 장기화를 이용한 주민 통제를 강화한다. 팬데믹 장기화에서. 그래서 QR코드, 방문기록 갈 때마다 적어요. 어디 갈지 다 봅니다, 이제는. 주민 동선을 완전 감시하죠. 5인 이상 집합금지. 무슨 북한의 5호 감시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야 5인 이상 넘었는데 사진 찍어. 고발. 이런 나라를 만듭니다. 상호 감시를 유도하죠. 그리고 어용 언론. 그리고 극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여론을 완전히 그냥 장악해 나가는 홍위병들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가죠. 주민 통제를 이렇게 강화시켜 나갑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급속도의 탈자유, 시장경제 논란 자본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복사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 기사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4월 19일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보고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에서 일자리 유출이 지속되면서 작년 한 해 전체 제조업에서만 7만 1,935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같은 기간 제조업의 직접 투자 순유출액도 연간 7조 5천억 원에 달해 이로 인해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평균 4만 9천 개씩 해외로 빠져나간다. 최근 미국 등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이 같은 해외 유출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한국에 기업을 하니까 법인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어요. 소득세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어요. 그리고 노조는 너무너무 강해요.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생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누가 여기다가 투자하고 여기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나갑니다. 그게 한 해 4만 9천 개씩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에서 해외 공장을 차릴 정도면 양질의 일자리 아닙니까?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4만 9천 개씩 매년 빠져나가고 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만듭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바로 직전 단계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이 빠져나가요. 왜? 한국 보니까 위험하네. 올해 5월에 피치와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발표합니다. 작년 가을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통보 없이 낮추려고 하다가 원래는 좀 부정적인 전망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강등을 하는데 통보 없이 강등하려고 하다가 한국 기재부가 아니 스톱 우리 이렇게 방만한 재정 이거 다물게 할 테니까 그 법제화 할 테니까 스톱 해주세요 라고 약속해놓고는 지금 다시 방만한 이 추경 계속 나가죠. 그래서 이제 피치, 무디스는 얘들 약속 안 지키네. 신용평가사인데 신용을 안 지키는 국가네. 올해 5월에 이제 강등 조치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강등 조치 나오기 전에 이미 지금 불안함을 느낀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시아경제와 에너지경제 등 보도를 했는데요. 시티그룹이 한국 시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하면서 글로벌 금융사들의 탈한국이 시작되었다. 2017년에는 골드만삭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바클레이스, 빌바오 스키아가, 2018년에는 UBS, 2019년에는 맥쿼리은행, 2020년에는 프루덴셜과 악사 등이 한국에서 발을 뺐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국내 기업들도 한국 증시 대신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등 엑소더스 코리아 현상이 뚜렷하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회사 이름들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죠? 광고도 많이 나왔었어요. 악사, 프루덴셜, 바클레이스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이 기업들인데 다 금융회사들이죠. 다 나갔습니다. UBS 다 나갔어요. 스위스은행인데 나갔습니다. 왜? 한국 이거 여기에 돈 투자해놓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나갑니다.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망한 차베스 죽기 직전에 일어났던 상황이죠. 은행 나가고 그 다음에 기업 나가고 그리고는 망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한 방에 가버렸죠. 자, 5월 이후에 시작될 한반도 고난의 행군입니다. 남북 모두 반미로 대동단결. 야, 내래 고난의 행군 결심했어. 동무들 따라오라고. 북한은 미제 타도 한국은 양키 고홈 똑같죠.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으로 완전히 지옥으로 변하는 왜? 김정은이가 남조선의 저 번영함이 제일 위협이다. 그게 위협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번영함을 없애서 김정은 수령 동지의 저 근심을 없애줘야 되는 게 하인의 책무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년 5월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 1년 동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베네수엘라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 얼마 안 걸렸거든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빨리 막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